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미국 증시가 초우량 기업 중심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앞 시간에 제가 S&P 500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500개잖아요. 그 중에서 50개 종목이 시가총액의 58% 정도를 차지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2021년 얘기고, 그런데 2022년은 이제 좀 더 스림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58%를 차지하는 50개 종목 중에는 아마 2022년에 제외되는 종목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시티뱅크가 아마 투자은행이죠. 테슬라 매도 의견을 제시한 거거든요. 이 얘기는 시티그룹이 운용하는 펀드나 ETF에는 테슬라가 이제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58개 종목, 2021년에는 그 58개 58% 차지하는 50개 종목에 포함이 됐지만은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또 로빈후드가 이제 지난해에 공개가 됐는데 공개 이후에 50% 하락했어요. 이게 뭐냐면 수익성이 수반되지 않으니까 빼버린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건데, 미국의 이제 정시 구조라고 해야 되나요? 뭐 구성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투자자 구성, 개인 투자자는 10%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는데, 워낙 이제 펀드 운용자나 정권 전문가들 수준이 안 되니까 개인들이 직접 해버리는 거죠. 수익률도 비슷할 거예요. 개인들이나 펀드나. 근데 미국은 절대적으로 이제 기관 투자자 비중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ETF 상품 중심으로 그 시장이 만들어져 있어요. 시간 펀드 중심으로 성장 발전한 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펀드는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나 정권 전문가들은 성장성 위주로 개인들을 현혹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나요? 80%는 투자 손실이죠. 뭐 원래도 지금 제가 몇 개 정권 전문가들, 좀 알려진 정권 전문가들 보니까, 앞에서도 제가 언뜻 얘기했는데, 메타버스 관련 주식을 가지고 거품이 붕괴될 때까지 즐겨라라는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또 그분이 원래 또 어떤 얘기 하는지 싶어서 제가 보니까 52주 신고가 종목에 투자하래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52주 신고가가 수익성을 수반해가지고 상승한다면 그건 문제될 거 없어요. 또 물리더라도 기다리면 되니까. 근데 신고가 중에는 정권 전문가들이 바람잡이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작전 세력과 연관된 종목을 추천할 수 있어요. 또 정시가 안 좋으면 돈 들어올 데가 없으니까 작전 세력하고 결탁될 수 있거든요. 평소에 그런 추천을 하는 사람한테 작전 세력이 들어붙죠. 들어붙어 가지고 미리 확보해 놨고 그 다음에 좀 추천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종목을 제가 몇 개를 보니 어떤 종목들이 있느냐 하면요, 이미 저점 대비 주가가 한 40% 올란 종목이 많아요. 그 얘기는 작전주들이 이미 사놨고 주가는 올랐고 털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수익 실현이 되니까. 그러면 개미 투자자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기가 들어오도록 해놓고 자기들은 팔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익이 실현되는 거죠. 그러면 평소에 작전 세력이 좋아하는 주식을 추천하는 정권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윈윈 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이게 안 통해요. 왜 그러냐? 첫째는 거품이 발생한 주식 가격 수준을 유지하기에
총통화력합니까? 흔히들 우리가 이걸 유동성이라 하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경제활동에 필요한 총통화는 미국은 그 한국보다 50% 이상 적어요. 그게 이제 GDP 대기 필요한 통화량이 얼마냐는 GDP를 가지고 비교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총통화를 가지고 GDP를 결제하니까. 그러면 미국은 21조 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총통화가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그러면 미국 GDP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는 GDP는 2천조가 안 되는데 총통화는 3조, 연말 기준으로 3조 2천억이 2020년 말 기준입니다. 그런데 2021년 10월 기준으로는 3조 5천억, 3,500조까지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비교할 때 한국은 너무 돈이 많이 풀려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에 돈을 많이 풀었다고 하는데 실제 돈을 많이 푼 국가는 한국이 총통화 대비로, 총통화 기준으로 결국 경제활동을 총통화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총통화를 가지고 어느 나라가 돈이 많이 풀렸는지를 얘기해야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은 그 GDP 정도밖에 결제할 수 없는 돈인데 이마저도 미국 밖에서 유통되는 금액이 더 많아요. 우리가 무역할 때 그 흔히들 그 들어오는 그 수출업체가 달러 형태로 수출했을 때 계좌에 들어오는 돈이 주로 총통화예요. 미국의 총통화라니까요. 달러 표시 총통화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도는 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총통화도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 정시를 바치기에는 한국보다 훨씬 더 돈이 작은 국가가 미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거품을 유지하기에 돈은 한국보다 훨씬 더 작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 입장 그걸 다 안단 말이에요. 다 아니까 그 소수의 초우량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021년에도 그 500개 S&P 기업 중에서 약 한 50개 기업이 전체 시가총액의 58%를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만큼 거품을 유지하기에 미국이 돈을 적게 풀은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가 올해는 더 심할 거예요. 왜냐고요? 그 돈마저도 MMF 시장으로 이동하고 또 단기 국채 시장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또 물가 연동 채권 같은 데는 또 많이 이동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만큼 또 금리 보장이 되니까 그런 채권 시장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은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욱더 수익성과 성장성, 특히 수익성이 수반되지 않는 주식은 편입할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이유는 이런 기업들은 경기 불황이 되면 어떻습니까? 부도 위험이 있거든요. 왜? 수익성이 수반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부도 위기에 직면할 수 있고 또 자금 조달 금리도 상승합니다. 수익이 수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또 주가가 하락하는 게 주가 결정 원리상 지극히 당연하지요. 또 하나는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주식을 편입할 경우에는 펀드 자금이 이탈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ETF 한 14개 중에서 2021년에 4조 원이 유출됐거든요. 다른 펀드에는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ETF에는 거기에서는 돈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펀드에 편입된 주식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성 중심으로 편입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10월부터 집중적으로 돈이 빠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수익이 수반되지 않는 기업들은 그 기준금리 인상 얘기 나오고 테이퍼링 얘기 나오면서 그냥 다 자금이 많이 유출돼 버렸거든요. 또 그런 기업들은 무늬만 성장주가 많아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요. 경기가 나빠지면 그 기업들 중에는 미래가 밝다 하더라도 부도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펀드 자금이 유출됩니다. 그러니까 2022년에는 그 무늬만 성장주, 수익성이 수반되지 않는 성장주는 펀드 자금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은 또 ETF 상품 운용자들은 실적이 수반되는 초우량 기업을 편입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또 하나, 미국 헤지 펀드가 발달되어 있어요. 헤지 펀드는 결국은 이제 거품이 발생한 주가를 대상으로 공매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헤지 펀드가 2022년에는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채권 시장에서 또 금리 올린다 하고 또 채권 시장으로 돈이 이동할 수 있고, 특히 단기채 시장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기준금리 올린다고 하니까 그 단기금리도 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MMF 시장이나 이런 데 돈 이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헤지 펀드가 공격하기 아주 좋지요. 그러니까 주가 결정 원리상 수익성이 수반되지 않는 성장주는 테슬라처럼 그냥 헤지 펀드의 공격 대상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초우량 기업 그리고 수익성이 수반되는 기업 현재 주가를 평균적으로나마 설명할 수 있는 주가 수준이 돼요. 현재 그 주당 순이익과 그 다음에 주당 순 자산 등을 고려해 가지고 지나치게 과대평가된 거는 헤지 펀드가 공격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펀드 자금이 유탈되고 또 펀드 운용에 에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회사 주식이나 초우량 기업 주식으로 그 범위를 한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펀드를 운용하는 그 펀드 매니저들이.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다 이거 2020에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제 채권 유통 시장이 가장 발달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 상승이나 기준금리 인상을 두고 채권 시장이 어떻게 보면 뭐 초기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매력적인 시장이 된다는 거죠. 뭐 얼마나 올릴지는 모르겠는데 1%만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채권 시장, 단기채 시장은 매력적인 시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MMF 시장에서 또 뭐 기업 어음이나 또 돈분산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그 거품이 발생한 주식을 모두 유지할 수 없는데 그 돈마저도 MMF 시장을 이동해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MMF가 안전하고 그죠. 초단기적으로 운영하니까 그 자체가 안전하다는 거죠. 또 금리를 인상하면 수익률도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한된 돈이 또 분산이 일어나는 거죠. 에너지 분산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2022년은 미국 증시도 심지어는 S&P 시장조차도 초우량 기업으로 압축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외국 주식 투자하는 분들, 투자 유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뭐 좋다 하는 친구들. 그런 분들 얘기 듣고 그 수익성하고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주식에 투자하면 2022년에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